오늘의 주제, 니들이 참 고생이 많다. 뭐 그런데 얘들만 고생해요? 저도 고생하지?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제라늄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잖아요. 뭐 전시회 때문에 이번 겨울에 월동하러 이제 세종을 갔었죠. 그리고 1월도 갔다가 이제 와서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야외 정원으로 이제 나와요. 그러면 야외 정원으로 나오면 얘들은 얘들대로 또 몸살을 알아요. 뭐냐면 이 앞쪽은 그 남향이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햇볕이 정말 장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키우는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을 얘들이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배치된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동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 쪽에서 아침에 들어오는 햇빛과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한대 추운 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실내에 있는 애들은 실내에 있는 애들대로 이제 빛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알고 보면 그 이렇게 이동하고 환경이 계속 바뀌고 하면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영상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아직은 어수선합니다. 아직은 정리가 덜 됐어요. 그 말하자면 야외 정원에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세종의 가든센터에다가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갖다 줘야 될 아이들을 제가 챙겨놨어요. 그래서 트레이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는 애들도 사실 얘들이 고생을 하러 가는 거죠. 그쪽도 야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시킨 다음에 보내는데 지금까지는 실내에서 아주 고이 예쁘게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거기 가서 이제 주인도 없는 데서 새로운 주인을 만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 뭐 얘들도 고생이죠. 그런데 출발 시점에선 애들이 상태가 아주 좋아요. 디어우드 라벤더 같은 경우도 꽃대도 이렇게 물려있고 아주 잎들도 싱싱하고 한데 거기에서 한 일주일만 있으면 그때는 또 상황이 틀리겠죠. 그때까지 주인을 안 만나면. 그리고 내지는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이 진짜 초보라 이제 물 주는 거나 이런 게 좀 미숙하다거나 했을 때는 얘들 또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실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잘 따라 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출발 지점에서는 아주 괜찮은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제가 이 오드라타 헤이즐넛 같은 경우는 기획상품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8,000원에 팔고 있는데 향이 모기를 쫓는데 너무 좋은 향이에요. 그 우리 구문초가 7렐레 8렐레 잘한다고 한다면 얘는 제가 이제 그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아주 예쁘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번에 나가고 이렇게 꽃 달린 애들도 나가는데 이제 고생하려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뭐 얘들만 고생하나요? 여기 애들도 고생 많이 해요. 낮에 동양의 아침 햇볕이 확실히 애들을 타게 해요. 아니라고 얘기 못해요. 그리고 며칠 전까지 추웠잖아요. 춥다 보니까 이렇게 냉해 입은 흔적들도 보이고요. 아무래도 실내에서 그냥 평온하게 크는 애들에 비해서는 야외에 있는 애들은 지금 현재 모양들이 별로 안 이뻐요. 거칠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한 달도 아니죠. 한 15일 정도 지나면 애들 상태가 완전 반전이 되죠. 실내에 있는 아이들이 좀 찌질해 보일 정도로 이쪽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돼요. 지금은 일단 첫 번째 보여지는 현상은 이 선번 현상이죠. 이 선번 현상은 여기보다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남쪽 남향 방향이 더 심하죠. 보세요. 우리 피부 타듯이 다 탔어요. 그리고 지금 햇볕이 많이 들면 애들이 뭔가 수분 빠진 느낌의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꽃들도 사실 예쁘게 피우다가도 이 햇볕이 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르는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왜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얘들을 고생을 시키냐, 그냥 안에다 놓든가 저쪽에 그늘에 두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이 이런저런 현상들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놓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얘가 삭스 달렌스 셀마인데 얼마 전까지는 세상 튼튼하게 자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고 나서 지금 요 모양이 된 거예요. 미안하다. 하지만 어떠겠니? 제일 건강한 네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니? 얘가 어떤 애냐면 작년 영상에도 보면 아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리셋했었던 개거든요. 걔가 얼마 전까지 정말 튼튼했었는데 이쪽에 와서 이제 적응 훈련을 하는데 나아질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얘들이 되게 힘들어 보이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환경에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5월 달쯤 되면은 제일 건강한 개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단 6월로 넘어가고 7월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옮겨줘야 돼요. 그때는 또 완전히 또 다르게 얘들한테는 최악의 지옥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옮겨주지만 5월까지는 아주 건강한 개체로 한번 키워보려고 제가 이쪽에 놔뒀는데 지금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처음에 내놨을 때는 그렇게 예쁘더니 예쁜 딸을 그 해변에서 한 달 정도 아르바이트 시킨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라임제라 같은 경우도 나와 있을 때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타가지고 이렇게 타요. 그리고 이렇게 햇볕이 많거나 야외로 처음 나오면 애들이 잎을 이렇게 오므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쫙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므리는 요런 방향으로 잡고요. 물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물은 있는 물도 없네. 이제 물도 줘야죠. 제가 요즘은 야외에서 신나게 그 호스로 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도 제가 라임제라를 이렇게 놔뒀는데 제가 라임제라가 솔직히 제일 만만해요. 야외에다 놓기에는. 이유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아니구나. 2025년 1월 달에 한 전시가 4월에 끝났는데 25년 4월에 끝났는데 그때 제가 세종수목원에다 식재를 해놓고 왔거든요.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이 이 종이에요. 그 정도로 얘가 강하거든요.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이는 듯 하지만 좀 있으면 이제 나아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실험 중인 아이가 이제 얘인데 얘가 구문초 2예요. 로즈 제라늄 2인데 향을 맡아보면 구문초랑 똑같은 향이 나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구문초 7렐레 8렐레라고 한다면 얘들은 이제 곧게 자라는 형이죠. 지금 대에서도 벌써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야외에서 얼마나 적응을 잘 하는지 지금 제가 실험 중인 상태예요. 근데 얘를 내놓으니까 얘는 또 특징이 이렇더라고요. 잎끝이 빨갛게 변해요. 요게 또 적응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아이고, 저기 프루티쿠슘이라고 하는 원종 제라늄인데요. 아이고, 얘 탄 거 보세요. 얘 본래 색깔은 이래가지고 요런 연두연두한 색으로 지금 1월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한 2주 정도 사이에 홀랑 탔습니다. 홀랑 탔어요.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치는 과정이고요. 얘 본래 야외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때까지 기다려 주려고요. 꽃은요, 이렇게 보면 라일락색 살짝 보이죠? 요 정도예요. 그냥 거기까지. 원종 제라늄은 솔직히 꽃으로 논하기는 좀 그래요. 자, 그 밑에도 보면은 좀 해도 좀 너무하죠. 이루다 할 거예요. 그렇지. AY 이루다인데 이루기 위해서 미안하다. 제가 아주 그냥 애를 잡네요, 잡아. 그런데 어디까지 가는지 보려고요. 어디까지 가는지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 뒤에 시커멓게 타네. 핑크 판도라예요. 이렇습니다. 얘가 이제 누구냐면 세종수목원에서 그렇게 예쁘게 꽃을 폈었던 걔 바로 옆에 있었던 두 번째 큰 애였는데 이쪽에 데려와서 제가 야외에 놔뒀거든요. 꽃이 어떻게 피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놨는데 안타깝네요. 어쩔 수 없어요. 썬번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 햇빛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여기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첫 번째로 경험을 해야 돼요. 실내에 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꽃도 야외에 나와서 보면은 이렇게 먼저 말라요. 그래서 꽃은 가급적이면 그늘에 두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잘못 만난 거죠. 연구소에서 만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거예요. 강아지가 이렇게 가정으로 분양돼야 되는데 연구소로 분양이 돼서 고생이 많은 것처럼 꽃들도 그렇네요. 제라늄도 그랬네요. 그런 거에 비해서 얘들은 이제 귀족이죠. 아유, 귀족이죠. 아주 예쁜 색깔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를 관통을 해서 이렇게 이제 꽃밭을 관통을 해서 다시 이제 동쪽으로 나가면 동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추위도 견뎌내고 이게 추워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먼저 나와서 추운 데서 애들이 잎이 이제 오그라들었다가 이제 다시 폈다가 하는 상황에서 좀 안 이뻐졌는데 괜찮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한 번씩 겪은 애들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고요. 요즘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쪽의 아이들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온도에서 좋은 햇볕을 보면서 아주 잘 자라고 있고, 최근에 이제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서 좀 추운 지방으로 애들을 좀 보냈어요. 이쪽은 저희가 북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가 지금은 조금 추워요. 그래서 추위에 강한 리갈 아이들이 이렇게 놔뒀는데 여기에서 여름을 그냥 보내요. 이유는 뭐냐면 바람이 정말 잘 트고, 제가 보기에는 여름철에 북향이 그 제라늄 키우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야외 기준으로 했을 때. 왜냐면 직접적인 햇볕이 안 들잖아요. 간접 햇볕이 드는 데다가 계속 이쪽은 통기성이 좋아요. 바람이 스쳐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잘 자라더라고요. 초반에 내놨을 때는 좀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는 선번 현상이 없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맞아요. 그냥 햇볕이 안 드니까 그런 거죠. 프랭크 애들이가 제가 전시용으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본래 여기에서 제 거 딴딴딴딴딴 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재작년에는 없다가 다시 복원 작업을 제가 한 겁니다. 이 뒤에 있는 그 비스무레하게 생긴 애는 인디안 듄이고요. 요렇게 해서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쁘지요? 지금껏 봤던 거랑 완전 상황이 틀리죠? 이게 카메라가요 거짓말을 해요. 각도에 따라서 이래요. 직접 와보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배치시키고 당분간은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얘 옮겨놓으면 타요. 탄다니까. 여지껏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쪽은 조금 더 강하고 타도 되는 애들, 막 그런 애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벌써 4년 넘게 있죠. 파인애플입니다. 이 파인애플이 정말 생명력이 좋더라고요. 단지 열매를 안 맺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파인애플을 요만한, 그냥 말 그대로 요만한 거 달린 애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1년 정도 있었어요. 이제 익은 상태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먹었는데 맛은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버릴까 했는데 애가 이렇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빳빳한 입에. 그래서 그대로 놓고 키우고 있는데 올해는 더 커졌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맺힐래나? 그런데 이 파인애플도 암술, 수술이 이렇게 만나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되고, 올해 소철은 실내에 있다가 뭐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살아날지 뭐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요. 어쩌다 보니까 야외 정원 소개를 하게 된 상황이 돼버렸네요. 자, 엔젤아이스 오렌지도 야외에 나오더니 잎을 오므리고 있습니다. 얘들 이제 좀 있으면 막 잎들을 펴요. 그러니까 제가 야외 정원을 벌써 여기가 코로나 때 만들고 나서니까 2020년, 21, 22, 23, 24, 25, 26 7년째네요. 7년째 이 야외 정원에서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또 올해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질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야외 정원에서 날씨도 춥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이렇게 뭐 잎이 떨어지고 해도 새순이 돋아나고 그래요. 되게 추워서 고생을 했을지는 몰라도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는 거죠. 어느샌가 막 다 잊고 있다가 보면은 네가 걔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령 얘예요. 얘를 거의 잊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봤더니 애가 막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인데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제 잎만. 확실히 러시아 제라늄 아이들이 야외에 나와서 보면은 더위보다는 그 추위에 굉장히 강한 듯한 게 느껴져요. 이렇게 그 추운 와중에서도 그 러시아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일찍 뺐거든요. 그래도 아주 독야청청한 상태예요. 이렇게 새순들도 덥고, 얘가 얼마 전에 저쪽 안쪽에서 새순이 참 예쁘게 돋았었는데 벌써 그 새순들이 이만큼이 자랐네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야외에 나오면 적당한 물만 주면 애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물 주지 말라고 X표 해놨는데 이거 빼야 되는 건데 거의 물을 못 먹고 그냥 그러니까 자연에 떠다니는 수증기를 받아 먹고 어쩌다 비 한 방울 떨어지면 맞고 그러면서 자란 애들인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좀 거칠게 키운 아이들이 건강해요, 확실히. 얘도 그렇고. 근데 한번 요런 데도 다듬어 주긴 해야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마른 부분 있잖아요. 요런 거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이게 말랐을 때 얼른 잘라주고 해야지만 여기 애가 나쁜 것들이 안 고이니까. 물을 막 위에서 뿌리면서 줬더니 벌써 요런 데가 찌걱찌걱 물이 고인 게 보여요. 이렇게 고이는 곳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얼른 잘라줘야 돼요. 여기도 잘라주고. 조금만 다듬어주면 그동안 야외에서 고생은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져요. 또 이렇게 괜찮아져요.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어떤 그 계기로 더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외에 있는 아이들이 좀만 있으면, 특히 5월달 되면 정말 예뻐져요. 얘는 그새 또 꽃을 피기 시작하네. 연꽃잎 베고니아 너무 잘 자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가지만 남겨놓고 자연사 시켰답니다. 작년 겨울은 저에게 있어서는 좀 공간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자연사 시키고 올해 이렇게 남았어요. 어제서야 비로소 밖으로 뺀 마셔니스 오브 뷰트예요. 키가 정말 커요. 정말 커요. 얘들을 올해는 진짜 잘 키워보려고요. 남보란 듯이 한번 키워가지고 리갈, 이제 엘리트 리갈, 이 키다리 리갈 애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밖에 내놓으셔도 될 만큼 온도는 충분하고요. 대신에 햇볕은, 직사광선은 피해주세요. 제 거 보셨죠? 상태들 안 좋아요. 다 보신 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직사광선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반그늘 거기에다가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반그늘이라 하면 지금 이 위쪽 애들은 반그늘에서 자라고 있어요. 상태가 달라요. 요렇게 해주시면 햇빛에 적응하는 훈련 충분히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내일 또 봐요. 옆집 민수네는 베란다에 꽃이 가득. 아침마다 인사해 꽃이 먼저 활짝. 유튜브를 켜도 다들 꽃이 가득. 댓글엔 다들 왜 이렇게 잘 피죠?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잎은 멀쩡한데 꽃 소식은 무소식. 뭐가 잘못된 건가? 물인가? 햇볕인가? 괜히 화분만 하루에 3번 본다. 그때 보였다 민수네 선반에 저거 뭐지? 작은 병 하나. 꽃 폴폴팡. 저거였구만. 꽃이 안 필 땐 신호가 필요해. 기다림 말고 방법이 있었네. 500배로 희석해서 잎에 뿌리에 살짝 꽃보리 준비.